예. 황당 공약이에요. 첫 번째, 황교안 사법시험 부활. 요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주자들이 대부분 보면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에 소구하는 공약을 내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물론 그렇죠.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도 한때 그런 걸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다른 맥락이에요 지금. 그렇죠. 황교안이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만들겠다. 사법시험 부활시키겠다. 근데 지금 시대적 대세는 부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모든 그 로스쿨은 다 어떻게 해? 어? 그리고 이 황당한 그런 주장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가 시험으로 뭔가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에서 마지막 남들 다 쏴 죽이고도 혼자 딱 1등 올라가는 그 놈은 몰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권력도 부도. 이런 게 언제까지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다. 지금 제가 황당 공약이라고 이재를 걸었던 이유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를 저렇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가장 구질구질하고 못난 방식이지. 사법시험 부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시대적 추세도 안 맞고 로스쿨이 갖고 있는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약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방송해 주시는 게 아마 우리가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황교안 후보는 상당히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진짜 동접 7천이 넘는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같은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보통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변인단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후보의 그 공약을 본인들의 공약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뺏겨서? 그런데 오늘 주중에 하나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쪽에서 얘기한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 방송에서 아니 공약 발표해도 발표한지를 모르고 무슨 공약에 발표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뺏겼는지도 몰랐다. 근데 공약은 진짜 심하다. 공약은 특허가 아니라는 이재명 그 후보의 얘기를 본인들은 아주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뺏겼다고 주장했던 분이 그 유승민 후보였어요. 황교안 후보보다 지지율이 그래도 좀 더 나오시는 그렇죠. 분이죠. 네, 황교안 후보의 공약이 이런 공약이 나왔구나라는 것조차도 저는 이거 방송이 잡혀가지고 알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유승민이 뺏긴 사람이 많죠. 윤석열 부부도 뭐 이거 복사하듯이 자기네 젊은 층 공약을 복사했다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은 그 방송 녹음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힘당의 제2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봤는데요. 별다른 내용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황교안은 열심히 외쳤습니다. 사법시험보다 부정투표를 끌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4위를 가보겠다. 태극기를 얻고.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올지가 궁금해요. 황교안이 4위에 올랐으면 저당은 당대표는 정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예. 그리고 저 황당 공약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뭔데요? 이따가 뒤에도 얘기하나요? 최재형 그 공약? 그 얘기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하시려고? 말씀드렸거든요. 알겠어. 자, 두 번째 황당 공약. 예. 최재형. 내 칼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칼에 목이 들어온 줄 알아. 목에 어디든 칼이 들어오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겠다. 가덕도 신공항 전면 재검토. 만세! 너무 최재형 좋아요. 화이팅! 응원해야 돼. 이 PK 버리고 TK에 소구해가지고 4등 될래 이거였어요. 예. 답답하다 진짜. 어이 최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왜 이러시냐면요. 지금 캠프가 없거든. 이 사람의 그냥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최재형의 한계예요. 이분의 컨텐츠가 요것밖에 안 되는 거야. 세상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사람들이 뭘 갖고 고통받는지를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 정우화 전 국회의장이 최재형 후보의 그 지지를 처리하면서 예. 컨텐츠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저께도 또 실수가 하나 있었던 게 황교안이 했던 부정선거 쪽에 처음에 동의하는 듯한 글을 썼다가 그걸 좀 고칩니다. 그러다 급기야 반대하면서 글을 지웠죠. 네. 그 얘기를 황교안이 대놓고 최재형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정말 볼만하더군요. 물어보는 사람도 오토라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표현할 게 없어요. 이 답하는 사람도 또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그렇지. 양반들은 그저 지금 어느 세력에 태극기 세력에 먹을 거냐 PK 지역에 붙을 거냐 이거 갖고 4위 올라타기 대선이 목표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4위까지 올라가는 것만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최재형 후보는 캠프를 없앴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상대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만나게 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쪽 그 이제 공보심 팀장인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얘기가 된 부분이 있냐. 그런데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와서 솔직히 그 내부에서는 한마디로 좀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상의는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한마디로 뭐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 이거 완전히 돈 안 받고 봉사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미안한 건데. 물어봤더니 제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걱정스러우니까. 왜냐하면 같은 청년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후보한테 간다는 게 쉽지도 않아요. 그럼요.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재형 후보는 이분은 그 작은 소규모의 본인 캠프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다른 그 이상의 기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진짜. 그게 이런 게 있어요. 그 무보수로 봉사하는 게 캠프라 그랬잖아요. 가장 위험한 게 위촉보다 해촉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해촉이라는 것이 해촉시키는 당사자를 정말 공손히 불러다가 납득을 시키고 죄송하다. 다음에 같이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감사원장이었어요. 사회적 기본 양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단일화할 때 전혀 캠프에 상의를 하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맞아요. 거거든요. 최재형이 캠프를 없애는데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되면 저런 미친놈이 다 했나 싶은 생각이 들 거고요. 그 뒷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약간 취재를 해봤었는데 그 캠프를 깨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그 화나면 머리 깎는 아저씨께서 캠프를 자기 뜻대로 끌고 나가면서 자꾸 딴소리를 내는데 최재형이 그걸 막을 방법도 없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현직위원회 지금 그 위원장 한 군데를 꿰차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폭탄 선언하듯이 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경 대변인 말씀대로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 하나 딱 찍어갖고 너 딴 데 가서 대출해 그러면 되잖아. 예. 저기 최재형 관련한 보도가 크게 이슈는 안 되고 있는데 아까 황교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슈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감사하고요. 최재형 전도사 정의와 전 국회의장 최재형 후보 지지 철회. 그러니까 최재형 전도사들 돌아섰다. 정의와 김미애 최주장 수용 못해. 정우와 최재형이 등 돌렸다. 정치 철학 문제는 채울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어이 배신자 형, 최장로님 참 어처구니 없네. 최장로한테 돌아섰구나. 최재형 전도사들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배신자니까 배신 당해도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모를 것 같아요. 자기가 늘 해본 짓이라서. 예. 자, 알겠습니다. 입 좀 푸셨나요? 그럼요. 가보실까요, 이제? 가십시다. 예.